안녕하세요. 전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가을이다 추석이다 해서 이래저래 공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요.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취업 준비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 청년 취업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취업 준비할 거 마음 굳게 먹고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취업에 관한 이슈들 핫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입니다. 지금 공채 진행 중이시라서 또 연휴가 또 하필 또 너무 길어가지고 마음 되게 불편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름진 명절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오랜만에 또 이제 방송을 하려니까 잘 그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자님도 다녀오셨죠, 이번에 고향에? 네, 최대한 칼로리 조절을 위해서 최대한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신 만큼 오늘 또 알찬 정보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핫이슈 핫 키워드에서 처음으로 인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수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매거진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요새 취업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부족하지나마 여러분들에게 작은 땔감 같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알찬 정보 역시나 두 분의 기자님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핫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적성 대비 동부그룹 기업은행 한진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동부그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동부그룹의 하반기 공채 관련한 내용인가 보죠? 예, 이번에 동부그룹에서 6개 계열사가 하반기 신입 인재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지원자들의 직무 위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는데요. 예, 그 관련해서 자소서 팁과 준비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부그룹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 계열사가 있는데 일단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동부그룹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5시까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그리고 동부캐피탈, 동부하이텍, 주동부 등 6개 계열사가 신규 채용에 나서는데요. 좀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면 입사 희망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2개의 계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채용 절차는 아시다시피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면접은 1단계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2단계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사 지원자들이 강조하는 점이 그 수년 전부터 동부그룹에서는 토익 점수를 특별하게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 점수보다는 얼마만큼 그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좀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자소서와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조금 가산점 요건이 될 거라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좀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다, 중요하게 생각된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이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부그룹에서. 그렇죠. 사실 취업 준비생 저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달 24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동부그룹 취업 상담회에서 만난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마다 입을 모아서 아무래도 진정성을 강조한 만큼, 직무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한 만큼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 자소서에 반드시 녹여달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팁을 한번 전해 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동부화재는 우선 이번에 40여 명 신규 채용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해 자신의 강점 및 약점 등을 보완 노력한 것들이 있는지 기술하라고 써 있고,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직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타 회사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감점이고요. 아무래도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김태진 아나운서도 그러시겠지만 진행자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자신이 화재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보험 분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쵸. 반면에 이 분야를 직업으로 꿈꿨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내가 왜 이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는지 아무래도 자소서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달라고 강조하셨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점수도 없고 그리고 크게 뭐 자격증 그리고 요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NCS도 예, 필요는 아직 없다고 하세요. 논의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무진 선에서 크게 논의는 안 되고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에 주안점을 좀 달라고 강조하셨고 그리고 관련 그 자격증이 있다면 그건 가산점이 된다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있느냐를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 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계열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그 옆에 부스에 있었던 동부증권, 네, 인사 담당자도 신입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취업에 성공한 그 신입 사원분이랑 같이 상담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번에 동부증권은 15명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화재랑 다른 얘기는 없었고 제가 조금 귀띔을 했던 얘기는 자소서를 보면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도 문제지만 아직도 되게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요. 가령 뭐 이렇게 가장 힘든 일을 겪었던 거를 써보라고 하는 공간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물론 엄청 힘드시죠. 그렇지만 예, 군대에서 힘들었던 얘기. 점수를 받긴 사실 힘든 얘기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고 그리고 요새 교내 주점에도 계속 이제 뭐 술 먹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술 먹었고서 뭐 1, 2학년 때 힘들었다.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했더니 술 먹고 힘들었던 네, 경험. 그렇죠. 전혀.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지양해달라, 제발 그쵸. 자제해달라고 하셨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자기만 겪었던 그런 경험 이야기를 조금 소소하게 좀 써달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그 가장 적합한 사례는 그 상반기 합격 사원 얘기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냥 떨어지든 안 되든 솔직하게 쓰자고 계속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장단점을 쓰라는 부분에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증권을 꿈꿨었고 그래서 실제로 어렵게 증권 관련해서 인턴 일도 했다고 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모두 떨어뜨리고 뭐 빼뜨리고 근데 그냥 그걸 그대로 썼대요. 그냥 잘못해서 혼도 많이 났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고쳐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그 점을 위에 상부께서 보시고 잘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딱 담대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거 또 써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붙어서 오히려 가산점이 됐다고 한 만큼 좀 솔직하게 쓰라고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담당자도 사실 뭐 한 카피에도 있지만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동부그룹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보다 이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인재가 있다면 간혹 아직도 이제 주입식 교육에 물든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소위 뭐 날아다닌다는 스카이 대학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회사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인재를 좀 많이 영입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습니다. 동부그룹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떠한 인재인지 그리고 동부그룹 전반적인 채용의 특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남았죠. 그중에서 기업은행, 이번엔 기업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반기 공채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이번 하반기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도 전형이 바뀌었고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채용 전형이 바뀌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제 단연 기업은행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24일 날 서류 접수를 마치고 이제 10월 14일 날 서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NCS를 본격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 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NCS 도입을 이제 하는 기업도 있고 아직 안 한 기업도 있게 마련인데 일단 기업은행은 NCS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채용 방식과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채용 공고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제 채용 전형 그리고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번에 NCS가 도입됐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스펙 초월 전형은 유지가 되고요. NCS는 이제 자기소개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부터 NCS가 적용이 된다.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원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그리고 3인 이상 팀을 이뤄서 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항목을 봤을 때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묻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면 상담 능력이라던가 제안 및 협상 능력, 그리고 IT,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을 보는데요. 뭐 마지막 항목만 봐도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 뒤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를 이제 고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면 상담 능력 뭐 이런 정도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은행 업무에 필요한 그 경험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것까지 모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더라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사 담당자는 의뢰하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갖춘 능력을 표현하는 게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취업 전문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문과 출신들이 자소서를 못 쓴다라고 의외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식어를 자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문장을 뽐내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께서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전략적으로 보는 게 먼저지 문장력을 먼저 다듬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문장은 최대한 짧게 쓰면 훨씬 깔끔하고 잘 익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이제 담백하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본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상태에서 또 NCS에 도입돼서 어떤 부분을 내가 어필해야 될지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을 또 살펴보죠. 자소서 이후 관문이 이제 필기시험이죠. 네, 필기시험은 이제 NCS 기반으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90분 동안 9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수립, 문제 해결, 자기 개발, 대인 관계, 정보, 조직 이해, 그리고 직업 윤리까지 총 8개 기초 능력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생각보다 지문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셔서 이제 NCS가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문제를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샘플 유형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력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필기시험까지 살펴봤고 면접도 기존의 면접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면접은 기존 형식을 유지를 하신다고 해요. 기존 형식이 이제 1박 2일 동안 집단 토론을 한다던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이제 도전 PT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면접이나 자소서나 좀 일맥상통하는 건 이제 은행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본인이 작성했던 그런 자신들의 역량을 일관되게 면접에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면접까지 살펴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채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류 전형은 14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채용 인원은 총 2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중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이번에는 한진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별로 이제 하반기 공채 특징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진그룹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진그룹이요, 올해 하반기 신입 공채에 나섰는데요. 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 6시까지 진행 중이니까 관련 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하반기 채용 규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채용을 하나요? 예, 이번에 그 종합물류기업 주식회사 한진이 국내 물류, 국제 물류, 그리고 택배 사업 분야에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에 8일 6시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요. 주식회사 한진 외에도 올해 하반기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인 협력사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서 국내선 전담 객실 승무원, 운송직 등 10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라서 업계에 지금 훈훈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채용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번 한진 채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죠. 서류 전형에서 학력, 전공, 이른바 스펙을 거의 철폐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 인사 담당자도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취업 문제인데 그중에서 스펙 사회, 고스펙 사회에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고스펙 문제를 조금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번 공채에서는 스펙 부분을 거의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보다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2차 PT 토론 면접을 통해서 그 입사 이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입사에 대한 의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 아무래도 그러면 역시나 이 한진도 자기소개서에서부터 좀 당락이 결정될 수 있겠네요. 예, 그 저한테 조금 강조한 점이 있었다면 스펙이 아주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물류 특성 회사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건 조금 뭐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가장 큰 가산점이 된다고 우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자소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 그 아까 은진 기자도 말씀한 것처럼 자소서에 과도하게 뭐 수식어든 너무 현란하게 누가 봐도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나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다 걸러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한 줄을 쓰더라도 담담하고 소소하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왜 물류에 관심이 있는지 그냥 진솔하게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쓰는 거를 좀 그런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이 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하디슈아 키워드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인적성 대비입니다. 인적성 대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인적성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계속 인적성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인적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감을 확실히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뭐 취업 커뮤니티나 포털에서 얻는 정보도 좋지만 직접 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인적성 검사가 시작될 때이다 보니까 기업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날짜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월 10일 날 이제 LG그룹이 진행이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LG그룹 인적성 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원자의 이제 기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모든 인적성 검사와 같은 의도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인성 검사인 LG 웨이핏 테스트 그리고 적성 검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인성 검사는 개인별 역량 그리고 직업 성격 적합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머리 쓰시면 탈락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적성 검사는 뭐 언어 이해,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그리고 도식적 추리, 인문 역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참고하셔도 좋고 뭐 LG 홈페이지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홈페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LG가 홈페이지가 지난해 이제 대대적으로 좀 공사를 해서 LG 커리어스라는 홈페이지를 오픈을 LG 했습니다. 커리어스. 네,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샘플 문제들도 많으니까 샘플 문제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선발된 선배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LG도 역시나 준비를 해야 되죠. 네, LG는 이제 한국사 시험을 역시나 시행을 하는데 에세이는 아니고 이제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국사책을 달달 외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암기가 필요한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알더라도 확실히 이해를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LG의 특징이 한자 시험도 본다는 건데요. 한자는 사실 일상생활에 저희가 쓰는 말들 단어들을 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신문을 보다가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예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살펴봤고 다른 기업의 인적성 검사도 한번 살펴보죠. LG 다음으로 또 이제 날짜상으로는 CJ가 바로 이어지죠? 네, 24일에 이제 CJ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CJ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고 능력보다는 업무 수행 능력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인성 검사는 가치관을 평가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J 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묻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이제 사회 문화랑 연관을 해서 그 인문학적 소양까지 평가를 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J 인적성 검사도 역시나 뭐 샘플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유형을 빨리 익히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인적성 검사는 이제 정확하게 푸는 것 두 가지 많이 푸는 거 두 가지 모두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정확하게 푸는 것이라고 인사 담당자분께서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인성검사인데 인성검사는 총 40분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풀어야 될 문항이 25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10초에 하나씩. 네,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라는 말이 딱 맞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일관성 있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항에 다르게 답을 하면 이제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인적성 검사 대비법 살펴봤고 또 다른 기업도 살펴보죠. SK 바로 다음 날이죠? 네, SK는 25일 날 치러지는데요. 25일 날 이제 SK는 실행 역량과 이제 직무 판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지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고 또 실행 역량에선 상황 판단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때 물어볼 질문들을 대신 물어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직 융화적인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인재인가를 평가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 잘하는 인재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단기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지적 능력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 직무별로 문항이 다릅니다. 이 직무 능력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SK가 좀 그 점이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 구성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지원한 직군에 맞는 유형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검사의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K 문항도 역시나 문제집 문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항과는. 그래서 우선 문제집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우선순위로는 SK 채용 홈페이지 SK 커리어스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채용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SK도 한국사 문항이 있는데 한국사 수준이 어렵게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SKT는 비교적 평이한 문항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역사, 대하 드라마라던가 그런 사극
을 좋아하신다거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업별로 이제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어떤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인적성 검사 잘 치를 수 있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 10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문학 유형을 파악하자라는 건데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굉장히 이 인적성 검사 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꼭 그걸 다 풀어서 만점을 맞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문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푸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성을 평가하는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점 요인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또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 능력 같은 경우는 평소의 경험과 선호도를 꾸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수험 전날이나 수험 기간에는 음주나 지나친 운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네, 뭐 유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심란하면 또 술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검사 시간 분배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정심을 갖고 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독관의 유의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꼼꼼히 들으셔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 10가지만 유념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 크게 무리 없이 잘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연휴 기간에도 또 취재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연일 인적성 검사 소개를 그 시험 준비 방법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긴 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정심이 이제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갖고 차분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정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도 은진 기자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이제 자소서 본격적으로 채용 시즌이기 때문에 자소서 계속 쓰실 텐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슷비슷하게 쓰기보다는 한 문항이라도 그냥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쓰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디슈아 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명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